반도체 뉴스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네.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죠. 미국 네.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법인에 대해서 VEU, 이 VEU가 뭐죠? 검증된 최종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제외한다는 네.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어떤 무슨 의미인지. 반도체 회사 지분을 네. 저 미국이 그 슬쩍 할 것처럼 하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 네네네. 다른 방식으로 지금 또 미국이 실리를 취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아무튼 우리 시장 또 미국 시장 전 세계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제일 큰 경제 뉴스는 일단은 반도체입니다.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이제 오늘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뉴스가 바로 권 앵커님이 소개해 주신 내용인데 네. 검증된 최종 사용자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네. 영어로 하면은 VEU DEU, VEU 네. 그냥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건데요. 그 V는 그 뭐 무슨 거예요? 밸리케이티드. 밸리케이티드. 그다음에 엔드 유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믿을 만해. 이렇게 봐준다 이겁니다. 네. 예.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내용이냐면요. 이 사실은 이제 미국이 중국이 너무 따라오니까 견제를 해야 되겠다. 아니 GDP가 우리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뭐 60, 70까지 왔어? 이건 안 되겠다. 우리가 막강한 G1인데 너를 G2까지 올리는 건 아니야라고 해서 견제하기로 마음 먹은 게 이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대외 정책이잖아요. 그쵸. 근데 중국을 경제적으로도 주저앉혀야 되고 군사안보적으로도 주저앉혀야 되는데 양쪽 다에 해당하는 혈 중에 혈, 핵 중에 핵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를 주저앉히면 산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발전하기 힘들죠. 그리고 이제 종속되는 거고. 근데 반도체가 안 되면 군사 무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미사일이건 뭐 오늘 뭐 열병식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최첨단 무기에는 죄다 반도체가 들어가기 그쵸. 때문에 첨단 전자 제품이라고 보면 돼요. 무기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품들의 반도체를 안 들어가게 해야 군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중국을 주저앉힐 수 있다. 이게 지금 미국 중국 싸움에 그 새우등이 터진 그런 격이네요. 꼴입니다. 예. 새우등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바이든 때 어떤 조치를 했냐면 지금부터 중국의 반도체 좋은 거 씰빙 세핑. 예, 네. 세핑. 끈평 동지. 세핑. 좋은 것들은 절대 못 넣어. 네. 절대 못 넣어. 이렇게 한 거예요. 멈춰. 네, 멈춰. 네. 그리고 싸구리 쉽게 말하면 범용. 네. 중저가는 넣어. 좋은 건 아하. 넣지 마. 반도체는 넣지 마. 그리고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그러면 개발할까 봐 개발에 필요한 장비, 소재, 부품도 넣지 마. 이런 조치를 바이든 때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중국에 큰 공장이 각각 2개씩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때리려다가 동맹인 우리를 때리는 격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든 정부 때 쫓아갔죠. 이건 아니지 않냐. 중국을 견제해야지 왜 나까지 견제하냐. 우리 공장이 중국 땅에 있다는 것만으로 같이 견제하면 어떡하냐라고 해서 그때 풀어준 프로그램이 바로 이 최종 검증된 최종 사용자 프로그램입니다. 너는 내가 검증했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는 검증됐으니까 너한테 장비가 들어가도 되고 너한테 좋은 부품이 들어가도 네가 이걸 중국에 빼돌리거나 네. 중국 반도체를 성장하게 하는데 너는 그 상관이 없는 사람이 맞아라고 검증을 딱 해주고 너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프리패스가 있으니까 너는 공장에 새 장비를 넣어도 돼라고 해서 우리가 우회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난데없이 이번에 갑자기 너 저번에 내가 발급해줬던 그 최종 쉽게 말하면 그 프리패스 티켓 있지? 그거 끝낸다라고 지금 갑자기 발표한 거예요. 얼마나 했다고? 예, 이제 4개월이 지나면 앞으로 4개월간의 유예 조치가 지나고 나면 내년 1월부터 예. 너는 이제 그런 자격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현재 미국 정부의 추산으로는 우리가 연간 1,000건 이상의 네. 건건이 미국 정부로부터 이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이고야. 이 반도체 장비 좀 넣어주세요. 쉽게 말하면 뭐 만약 우리가 음식을 만든다 그러면 이거 쌀 가져가도 됩니까? 기다려야 되고 이거 뭐 무, 배추 가져가도 돼요. 김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 건건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1,000건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하. 그런데 그건 미국 정부 추산이고 우리 업계에서 추산하는 걸로는 삼성과 SK 하이닉스 각 사별로 수천 건이라는 거예요. 어이고 진짜 세상에. 많네요. 그러면 그 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야 쌀은 가져가지 마. 이렇게 해서 만약에 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있어봐야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건에 대해서 미국이 노할지 모른다는 리스크가 이제 앞으로 생기는 거고 또 모든 건에 관해서 미국이 오케이를 해준다 하더라도 수천 건씩 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행정 비용과 절차 비용과 기간 지연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현재 우리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런 발표가 지금 난 겁니다. 야,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미국도 심사를 하려면은 어마어마한 행정력이 들어가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이 중국에 얼마나 투자를 했냐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대충 한 30조입니다. 아, 30조. 그것도 이제 뭐 매년 들어가는 그런 거 말고 그 공장을 짓느라고요. 30조. 아, 네. SK하이닉스도 한 15조 이상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생산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낸드 플래시가 35에서 40%가 중국에서 생산돼요. 네. 전체 물량 중에서. 네. SK도 D램 관련해서 35에서 40%가 거기서 생산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미국이 노리는 조치는 도대체 그럼 뭐냐? 네. 이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건 해. 그런데 앞으로 더 나은 제품, 더 발전된 제품을 생산하려면 너도 추가 장비가 필요하겠지? 추가 부품이 필요하겠지? 그건 하지 마. 이 뜻이에요. 아하. 그러면 뭐냐면 지금 저렇게 많이 생산하고 있는 이 생산량에 대해서 앞으로는 신규 제품, 업그레이드된 제품은 생산하지 말라는 뜻이니까 시간이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이 이제 유행이 지나고 그렇죠. 이제 싸구려가 되고 네. 이제 안 쓰는 제품으로 낙후가 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저 공장을 사장시켜 이 뜻입니다. 사장실. 아이고야. 돈을 지금 45조 넘게 투자를 했는데 그렇죠. 일단은 지금 있는 공장은 돌려도 되는데 새 거는 안 돼. 안 돼. 그럼 지금 하는 거는 구형이 다 되는 상황인 거고. 그렇죠. 그 정도 돼서 이제 더 이상 만들 게 없어질 때까지 지내고 나면 저절로 답답하네요. 고사, 아사시킨다는 아사. 그런 겁니다. 굶어 죽이는 예, 이 어마어마한 아사한데. 얘기죠.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건 결국 삼성이나 SK 모두 중국에서 철수하라 이런 무언의 메시지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그러면 이제 얼마나 나쁜 메시지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 또는 뭐 긍정적인 부분은 없네 이렇게 사실 이제 분석이 지금 막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네. 긍정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도 있긴 있죠. 뭐냐면 이걸? 이런 거죠. 네. 예를 들어 이건 미국의 진심이 아닐 거야. 어. 우리가 또 설득 협상용으로 예, 먼저 협상용일 설레발 거야. 떠는 거야. 예, 예. 뭐 반도체 관세를 올린다든지. 저번에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텔에 대해서 미국이 보조금을 주고 대신 네. 주식 내놔. 그렇죠. 그래서 지분을 가져갔거든요. 모종의 삼성과 SK 하이닉스에게 또 다른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서 요구하려고 하는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한 협상용 아닐까. 그렇지. 이게 진짜로 본심으로 중국 공장을 사장시키려고 하는 건 아닐 거야. 그럼 그 미국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고 나면 뭐 들어주는 경우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풀릴 수 있어라는 낙관론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낙관론은 뭐냐면 미국이 그냥 설득이 될 거야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좀 순진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만 뭐냐면 중국을 찔러야 되는데 네. 결국 타격은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지금 그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손을 떼면 그럼 중국이 그러면 주저앉느냐? 그게 아니다. 오히려 지금 범용 제품, 중저가 제품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손 떼는 순간 중국도 만들려면 어거지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네. 결국 중국에게 돈을 더 벌어주는 형국이고 중국 업체들이 마켓 쉐어를 더 늘릴 수 있게 만드는 거지. 어쩌면, 네. 우리가 손 턴다고 해서 중국이 주저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국 제재의 효과가 없다. 중국 때리려다가 동맹만 더 때리는 격이다라는 게 설득만 되면 미국이 이 조치를 풀어줄 것이다라는 낙관론도 있습니다만 예, 업계에서는 그걸 미국이 모르겠느냐. 그러네요. 예전역에 바이든 때도 왜 몰랐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순진한 생각이고 결국 미국의 노림수는 우리 반도체를 건드려서 네. 야 추가적으로 투자를 더 해. 내지는 어떤 핵심적인 노하우 같은 것들을 더 뽑아내. 또는 뭐 관세를 더 내. 등등등. 아니면 보조금을 확실하게 포기해. 라고 해서 미국이 노리는 이 정도 공장을 사장시키지 않으려면 이 정도는 내놔야 해. 이게 우리가 말하는 통행세야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확실히 미국이 뭔가를 노리고 있다라는 게 합리적인 분석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는 그나마 우리 산업에서 조금 숨통 트이게 하는 게 반도체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제대로 빨대를 꽂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최고의 악재가 아니겠느냐. 그렇죠. 우리나라 이렇게 하면 분석을 하고 반도체 있습니다. 강국인데요. 그렇습니다.
반도체 강국인데 또 중국에서 빠지면 중국이 점유율이 올라가니까 또 그 네.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정부는 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좀 귀추가 주목되는데 남은 유예 기간이 해법이나? 4개월인데 네. 이 4개월 동안에 또 다시 이제 민관 합동 합심해서 미국을 설득해야 되는 숙제가 주어진 그렇죠. 거죠. 네. 아이고야 참. 좀 다르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게 할까요? 뭔가 다른 관세에 대한 걸로 좀 이렇게 음. 전향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반도체 사실은 가지고 두드리면 힘들 것 같다. 근본적으로 미국이 늘 이런 식으로 사실은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키우니까 네. 결국에는 보조금이니 뭐니 이런 거보다는 핵심적인 그래서 타격을 입으면 안 되는 코어 시설이라든지 기술은 결국 우리나라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그렇죠. 교훈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이고 참. 근데 미국 제가 염려할 일은 아니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우방에게까지 부담을 주는 일을 네. 거듭하면은 미국이 당장 이득을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래에 미국의 이른바 전 세계 각 국가를 향한 그림력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저도 피디님 분석에 공감하는 게 네. 결국에는 원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세계의 질서라는 게 사실은 자유무역 또는 평평한 세계, 네. 벽이 없이 평평한 세계를 우리가 세계 질서로 해서 지금까지 한 20여 년, 30여 년 정도 갖고 오면서 국제 무역도 발달시키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예를 들어서 벽을 치는 네. 파이어월을 치는 방식으로 예. 그룹화하고 뭐랄까요? 섹션화하면서 보호무역도 강화되는 식으로 현재 국제질서가 바뀌고 있는데 그게 미국에게 유리하겠느냐라고 봤을 때 그나마 100번 양보해서 미국이 유리하다 쳐도 네. 그러려면 결국 미국이 그립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동맹 얼라이언스가 탄탄하게 해야 저쪽 질서와 이쪽 질서가 예를 들면 예전 냉전 체제였을 때만 해도 그게 이제 균형을 잃거나 적어도 미국에게 유리한 국제 질서가 만들어질 텐데 결국에는 동맹에게 지금 힘을 빼고 있단 말이에요. 네. 상대 진영에게는 예를 들어서 큰 데미지를 가하지 못하고 말이죠. 그렇죠. 그럼 저쪽 진영에 서는 사람들은 자기 질서가 유지되고 있고 미국 편에 선 사람들은 미국이 오히려 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뺏기고 있다면 그렇죠. 이 미국이 원하는 국제 질서 팍스 아메리카나는 결국에는 종말로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석이 저도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고통스럽지만 팍스 아메리카나가 점점 이제 축소된다면은 뭐 장래에 그 지구촌의 유익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지만 당장의 어떤 그렇죠. 이런 횡포가 너무 아픕니다. 네. 근데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씩 이 팍스라고 해야 되는데 팩스라고 하다가 예, 헷갈려요. 예. 특히 저기 피스메이커하고 피스페이스. 아니 네. 피스메이커하고 그리고 뭐였지? 페이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네. 페이스메이커 P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꾸 F로 발음을 해가지고 팍스. 네. 잘해야 페이스. 됩니다. 네. 예.